네, 한미 정상회담부터 미중 정상회담까지 에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각국의 정상들이 지금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줄 만한 굵직굵직한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역시나 에펙 정상회의를 기념해서 관련된 특집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파이낸셜 리서치의 박철순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 저녁에 한미 정상회담이 종료가 된 다음에 한미 협상, 관세와 관련된 보도들이 일제히 쏟아졌습니다. 우선 시장에서의 분위기는요, 잘했다라는 평가가 조금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셨고 또 이 발표 중에서 주목하신 부분은 무엇인지부터 들어볼까요? 저도 어제 이제 내용 확인하면서 네. 일단 저도 꽤 긍정적으로 잘 마무리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가장 우리나라가 걱정했던 부분들은 역시나 관세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수출 기업들이 대부분 우리나라의 경제를 좀 이끌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증권 시각에서 봤을 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다 수출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 관세 충격으로 인해서 사실상 우려감이 많았던 상황이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관세율 자동차 같은 경우가 이제 25%에서 15%로 이제 할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일본과 동일한 수준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관세가 25%가 계속 지속이 됐다라고 한다면 내년에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익이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추정치가. 그런데 지금 이제 15%로 내려왔기 때문에 추정치가 지금 한 4조가량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없어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과 미국에 이제 3,500억 달러를 이제 투자를 할 텐데 2,000억 달러 같은 경우는 한 10년에 나눠서 분할로 이제 지급을 하게 될 거고요. 나머지 1,500억 달러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마스카 프로젝트, 즉 조선주 쪽으로 일단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었던 뭐 조선주 같은 경우도 앞으로 투자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뷰는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끝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제 한국 이제 핵 잠수함에 대한 언급을 해줬습니다. 참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을 발표했기 때문에 뭐 이제 뭐 조선주에게는 특별히 나쁠 게 별로 없다. 물론 오늘 같은 경우는 조선주 내에서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동안 못 사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낙폭을 이용해서 분할을 관점에서 매수를 한번 고려볼 수도 있는, 오히려 매수하기 좋은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도 우리가 기대를 해보고 있었는데, 일단 반도체도 역시나 수출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좀 걱정을 했죠. 물론 우회해서 가는 것들도 있지만 일단 관세 충격에서 자유롭지는 못한 상황이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이번 회담을 통해서 TSMC를 콕 집지는 않았지만 대만과 유사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경쟁사와 크게 차별화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일한 그런 조건 속에서 경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려감은 낮아진 상태다.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 오늘 조금 역시나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역시나 기존에 있었던 업계 선도 기업들, 주력 사업이 시장 점유율 뭐 1, 2위를 다투고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낙폭을 좀 활용해서 매수를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안보 협력이라든지 뭐 방위비 분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좀 세부적인 내용들이 확인이 좀 안 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이제 나중에 또 확인을 해야겠지만, 이 부분이 아직 증시에는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세 충격이 좀 완화되면서 수급적으로도 더 우호적인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요. 지수는 좀 더 상방을 좀 열어놓으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합의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주고 계신데, 그렇다면 이번 협상에서 최대 수혜 섹터나 아니면 종목은 어떤 걸로 보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우선 시장에서는 자동차, 조선 이렇게 반응하고 있거든요. 네. 일단은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미국이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조선인가요? 네, 조선이라든지 네. 반도체라든지 뭐 2차 전지라든지 이런 것들, 사실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이끌고 있는 강대국입니다. 사실 지금 뭐 자동차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관세를 인하한 상태에서는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지금 일단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없어졌지만 거기다가 사실 15%라는 관세는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 또한 줄여나가기 위해서 뭐 현대자동차 그룹 같은 경우는 미국의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를 계속적으로 공격적으로 증설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연내 생산 능력을 계속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미국에서 아무래도 생산을 더 많이 하게 된다고 하면 관세 충격에서 더 자유로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관세 부담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가 지금 대형주들 잘 갔을 때 상대적으로 못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익 대비했을 때 너무나도 저평가권입니다. 뭐 현대차 뭐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PER이 뭐 10배가 채 안 되니까요. 2025년도 실적을 전망했을 때. 그래서 굉장히 좀 지금 상승 룸이 많이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품 주단에서는 일단 H7 만도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지금 미국 시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부품주가 바로 H7 만도기 때문에 현대자동차 그룹이라든지 기타 완성차 그룹들이 미국에서 생산을 늘린다라고 한다면 미국의 공장을 가장 크게 갖고 있는 이 부품사죠. H7 만도가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H7 만도 같은 기업들도 함께 묶어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뭐 조선 같은 경우는 뭐 다 좋습니다. 좋은데 일단 조선 3사들 다 좋아서 오늘 오히려 조정 받을 때 조금씩 분할로 한번 담아보시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적으로 좀 많이 단계 올라서 급등이 좀 부담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기자재 쪽으로 눈을 돌리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 엔진이라든지 아니면 세진중공업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빅3 기업 대비했을 때 오히려 지금 PR이 좀 낮은 그런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감안한다면 기자재 쪽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제 반도체도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없어진 상태에서 일단 젠슨항과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대기업 총수들과의 만남도 있고요. 그리고 시진핑 주석도 사실 방한을 해서 만남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반도체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기대를 해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장비땅 같은 경우는 수주가 더 빨리 들어옵니다. 공장을 증설하게 되면. 그래서 장비주들을 좀 위주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2차 전지는 뭐 다 좋긴 좋은데 아직 캐즘이 없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ESS 쪽에서 매출이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LNF처럼 이미 공급 계약을 체결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그런 종목들을 위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섹터 그 안에서도 종목군들을 선별을 해주셨는데 오늘 현대차가 실적이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은 좋습니다. 관세 영향으로 인해서 좀 영업이익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는데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시장이 더 반응하는 듯하고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ESS에 올인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2차 전지 기업들 가운데에서는 ESS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반도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장비단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나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회담이 경제, 산업 전반적으로 볼 때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까요? 사실 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 미국이라든지 중국과의 회담보다는 일단 기대치가 뭐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과 중국이기 때문에 이들과의 어떤 회담 내용이 굉장히 중요했었던 거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전혀 관계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본도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계속적으로 한일 정상들이 만나서 그리고 실무자들끼리 만나서 그동안도 협력에 대해서 논의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기존에 아마 뉴스들도 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한일이 공동과제 해결을 위해서 뭐 협의체도 설립을 했었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소재라든지 AI라든지 뭐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이런 자동차 이런 쪽으로의 협력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과의 협력 관계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소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산업들 중에서 일본이 사실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었던 거를 국산화를 많이 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소재 같은 경우는 첨단 소재에서는 사실 일본이 아직도 우위에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협력 관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이런 소재 기술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어느 정도 습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관련이 좀 있는 대표적인 섹터를 본다면 역시나 자동차, 그다음에 전기차, 그다음에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라든지 반도체 소부장들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계속 봐야 되는 거는 결국 지금 주도주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김해공항에 도착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지금 속보 뜬 거 보면은 2시 한 50분쯤 도착을 했네요. 취임 후에 처음으로 한국에 오게 됐고, 또 지금 막 젠슨황이 인천공항에 입국을 했다고 합니다. 15년 만에 방한을 한 것인데 지금 뭐 정재계 굵직굵직한 인사들이 하나 둘씩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고 관련된 이슈도 속보로 나오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11년 만에 방한을 했습니다. 11시부터 1시간 40분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우호적이었거든요, 분위기는. 근데 또 이렇게 명확한 방향성을 보여주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사실 어디로 튈지는 네.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지만 네. 그래도 뭐 지금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시진핑 주석이 정말 오랜만에 10몇 년 만에 이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지금 양국의 어떤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올라가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엔터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늘 시장들이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제 시진핑 주석이 와서 우리나라랑도 회담을 하지만 사실 미국과 회담을 하잖아요. 여기서의 기대감이 좀 있는데 관계가 좀 개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미중 무역 분쟁에 어떤 충격을 받았던 우리나라 섹터들 같은 경우도 단기적인 어떤 걸림돌이 조금 해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투심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국과 미국 쪽으로 수출하고 있었던 우리 수출주들이 이 사이에서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미중 관계가 좀 개선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수출 쪽에서는 좀 더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외 리스크가 그렇게 완화가 되게 되면 역시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자금이 더 유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중 경제 협력이 재활성화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 수출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뭐 의료라든지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협력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뭐 엔터라든지 뷰티, 여행, 리조트, 카지노 이런 종목들 오늘도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조정 이후에 잠등이 나오고 있는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도 한번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에서는 이들 기업들, 이들 섹터들을 한번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우호적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 상해 종합지수 보면은 0.3%가량 빠지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좀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미국은 보시면은 테크 쪽이 좀 빠지고 있고 좀 보합권 수준에서 분위기를 좀 탐색하는 구간에 지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뭐 우리나라와의 관련된 이야기들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중요한 건 또 11월 1일 날 한중 정상회담에서 뭐 어떠한 이야기 나올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1월 1일 이재명 대통령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날 걸로 보이고 4대 그룹 총수들과도 만날 것이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어떤 거 좀 기대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 지금 시진핑 주석도 만나게 되는 거고 네. 4대 총수분들이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젠스랑도 만나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여기서 뭐 나올 만한 것들은 사실 지금 역시나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잘하는 것들입니다. 일단 반도체에 대한 내용들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고 그다음에 뭐 전기차라든지 배터리 그리고 AI 그다음에 통신 장비 이런 섹터들이 지금 주목받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기대적으로 이제 중국과 한국이 공급망 협업을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긍정적인 어떤 마무리가 된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중국 쪽에서의 우리나라 입지가 좀 더 확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마 이제 미국도 지금 관세를 좀 낮추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미국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 쪽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투자를 좀 하고 그로 인해서 중국 정부가 또 중국 시장을 더 열어주면서 한국 기업들이 더 수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준다라고 한다면 결국 뭐 우리나라도 나쁠 건 없다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체크를 하는 방법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력 관련 뉴스가 나온다면 관련주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투자를 발표한다라거나 아니면 실적이 좀 개선될 만한 기업들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 또 이제 제조업을 지금 굉장히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엄청나게 돈을 쏟아부어서 반도체라든지 AI라든지 굴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또 참여할 수 있는 기업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담 내용 끝나고 나면 또 다음에 또 방송을 통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일단 회담 내용들은 뉴스를 계속적으로 모니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 4중전회가 진행이 됐을 때 중국의 정부의 입장이 조금 바뀌는 게 확인이 됐던 게 공급적인 줄이는 걸 좀 그러한 문구 자체를 없앴고 결국에는 첨단 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강경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반도체 기업들 이러한 부분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에서도 섹터단에 보게 되면 중국과 관련된 소비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 또한 기대감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수급적인 측면이 조금 아쉬운데 거래소에서 지금 기관이랑 외국인이 많이 팔고 있거든요. 특히나 기관이 정말 오랜만에 매도하는데 지금 8천억 원 이상의 매도세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시장 이렇게
이렇게 이슈들이 이어지면서 재료 소멸로 인해서 좀 조정을 받을까요? 아니면 강세가 지속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오히려 지금 조정의 네.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지수 같은 경우도 약간의 변동성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동안 많이 올랐던 반도체에서 차익 매물 좀 나오고 있죠. 2차 전지도 좀 나오고 있는 상태, 조선도 나오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지수가 좀 흔들릴 수는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관세라는 가장 큰 이익의 걸림돌이 해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수출주들 같은 경우가 지금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집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대차 같은 경우가 실적이 3분기 좀 안 좋았어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4월부터 관세가 부과가 됐기 때문에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은 거고요. 다만 이제부터는 관세가 15%로 인하됐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질 겁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도 이제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대부분의 수출주들이 지금 이익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계속적으로 한국 증시에 대한 어떤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더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기관들의 매물이 좀 출시됐다라고 해서 여기에 너무 크게 동요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그동안 못 샀던 종목을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다만 급등했던 종목들에서 차익 매물 나오면 이 차익 매물들이 과연 어디로 갈지 순환매를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도 업종이라면 좀 저평가 종목들로 가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라면 장비단에 있는 뭐 PSK홀딩스나 STI 이런 기업들 PR이 상당히 낮거든요. 그런 기업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뭐 전력기기는 역시나 오늘도 잘 가고 있는데 일진전기와 산일전기가 빅3 기업 대비했을 때 PR이 역시나 좀 낮습니다. 물론 미래 실적 대비입니다. 2025년도 그래서 저평가 종목들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 관련주 중엔 삼성물산이 상당히 저평가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조선 쪽에서는 역시나 기자재입니다. 엔진 쪽이라든지 아니면 세진중공업 이런 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소비주들 같은 경우가 최근에 사실 굉장히 많이 소외돼 있었어요. 주도 섹터에서 빗겨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소비주들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한국으로 방한하는 외국인들이 많다 보니까 관련해서 뭐 지금 K뷰티 쪽, 그다음에 엔터 쪽 같은 경우는 역시나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게임주 같은 경우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이슈가 많습니다. 실적 좋아지는 신작 발표하는 기업들도 많고요. 그래서 그 중에는 뭐 NC소프트라든지 넷마블처럼 이익이 일단 확인이 되고 있고 신작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한번 베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순환매 장세가 펼쳐지는 건 당분간 이어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분위기 자체는 계속해서 상방이 좀 열려있는 분위기로 흘러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주도주 내에서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이익성장 섹터 내에 소외를 받고 있는 기업들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K뷰티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 K뷰티가 최근에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가 좀 많이 나오면서 시장과 엇박자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실적이 괜찮은 종목 그리고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 좀 추려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PEC 정상회의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31일 내일부터 이제 문을 열게 되는데요. 관련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련된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내일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